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선생님들 그동안에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화이팅 할게요. 자, 선생님 우리 총경리 모의고사 1회 필기 35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체중이 증가한다. 자, 우울증 경향인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체중은 감소한다. 자, 2번 기억력이 감퇴된다. 자, 기억력 감퇴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매사에 의욕이 넘친다. 자, 매사 의욕 떨어지죠. 흥미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불면증이 없다. 자, 불면증도 있죠. 잠을 잘 못 자죠, 선생님. 자, 그 다음에 5번 식욕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식욕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기억력 감퇴. 자, 그럼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인 대상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보통 보면 우울증 대상자들은 단기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의 특성으로는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노인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료금 감면은 노인을 위한 어떤 보상인가 하고 나왔어요. 자, 1번 문화유산, 2번 경제적 보상, 3 경치적, 4번 지적, 5번 자유적. 자, 답은 경제적 보상이네요. 선생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공료. 자, 지하철 공짜로 타는 여자. 우리가 나라에서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선생님?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한 번 나왔었죠. 정치적 보상. 자, 노인의 날 제정하고 어버이날 제정하는 건 뭐다? 자, 우리가 정치적인 보상이다. 자, 제도적인 보상도 또 있어요, 선생님. 제도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제도적 보상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에 이용된 2번 같은 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씩 나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선생님. 3번. 자, 3번은 우리가 뭐가 나오나요? 현대사에서 보여지는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이 나오네요.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죠. 매번 시험마다 필기에 한 3번에서 4번에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볼게요, 선생님. 1번,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세대가 어떻게 한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건 딱딱 끊어 읽어야 되겠죠.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세대가 어떻게 한다? 점차 늘어나고 있죠. 자, 누구든 나가서 살고 싶어 하죠. 선생님, 젊은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형제자매, 경쟁적인 관계로 갈등이 어떻게 한다? 증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갈등은 감소되죠. 서로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갈등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자, 3번. 부부관계가 경제적 부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변하고 있다. 가장 안 좋은 예죠, 선생님.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동반자 관계가 되겠죠. 자, 4번. 자, 이런 걸 일자로 쫙 읽어야 되겠죠.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세대. 그쵸? 함께 사는, 부부와, 자식들의 관계죠. 이런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3세대가 같이 사는 건 요즘엔 보기가 좀 힘들죠. 줄어들고 있다. 자, 5번 볼게요. 선생님, 답이네요.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4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알면서도 가끔 실수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죠. 자, 1번 볼게요, 선생님. 자, 주야간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이 된다. 그럼 좀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급여의 종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재가급여만 볼게요, 선생님. 자,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 15%죠. 자, 뭐가 있나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다음에 선생님 주야간,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어요. 자, 기타 재가급여는 뭐가 들어가나요? 복지용품이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복지용품을 물어보기도 하죠. 본인 부담금 얼마냐고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몇 프로를 우리가 부담한다? 15%예요. 자,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야간 단기보호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선생님?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 있으니까. 자, 요양보호사는 관장, 보지도 말고 어떻게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자, 3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답은 3번이네요, 선생님. 65세 미만 우리가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자, 4번. 가족 요양비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받는다? 아니죠. 가족 요양비는 말 그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가족이 현금급여를 받는 것이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내가 장기요양,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장 동의 필요 없죠? 우리가 대상자나 가족이 결정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문제.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는 기본 원칙으로 바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1번. 장기요양의 보험의 보험자는 누굴까요, 선생님?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중간에. 연금이란 게 어디로 바뀌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이죠. 자,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누가 하나요, 선생님? 우리 교과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 자, 우리는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게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겠죠. 자, 3번.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에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다? 자, 선생님 만약에 방문조사를 왔는데 장기요양 기관이라 가는 건 이 동네에 있는 우리가 청담요양원, 예를 들어서 뭐 송파요양원 이런 데 내 친구가 있어요. 야, 너 엄마 등급 받는데 내가 너 잘해줄게. 1등급 줄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가 방문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선생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주지의 집을 방문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선생님. 자, 4번. 재원 조달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한번 보고 갈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 장기요양 인정서를 누구한테 제공하나요, 선생님? 대상자나 가족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 어머니 3등급 나왔습니다. 라고 땅땅땅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 증서를 우리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줘야 되겠죠. 장기요양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선생님.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부상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선생님 보시면 1번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자,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 해고할 수 없다. 그쵸? 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몇 년간이다? 5년간이다. 자,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어떻게 한다?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다? 아니요, 있다.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하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산재를 당해도 나는 해고당하지 않는다. 내가 퇴직하고 폐업해도 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두 가지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건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선생님 우리가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는 자, 우리가 재가급여 아까 배웠어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이. 자, 보면은 답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예요. 자, 선생님 여기서 답은 뭘까요? 방문요양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 개를 고민하게 되겠죠. 아, 주야간인가? 아니면 방문요양인가? 자, 이럴 때 우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대상자가 가정을 방문할 때는 어디예요? 방문요양. 자, 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에 우리가 방문하여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을 제공받을 때는 뭐예요? 주야간 보호센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느냐 아니면 기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둘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방문요양이냐 아니면 주야간 보호센터인가. 자, 단기보호도 나오네요. 잘 나오는 거죠. 단기보호는 뭘까요, 선생님?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주야간은 뭐다? 방문요양은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제공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자,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이 기간이 나와요. 아, 그럼 단기보호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에 학대받은 노인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학대받은 노인을 치유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기간을 갖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정 기간이라도 앞에 학대가 나오면 뭐가 되나요, 선생님? 학대 피해 전용 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는 항상
일정 기간 안에 학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 보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해되신 걸로 알고 우리가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한 표준 서비스의 유형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신체활동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자, 한 번씩 볼게요. 자, 신체활동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잘 고르겠죠? 자, 1번 말버타기. 자, 뭘까요?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 자, 화장실 이용도끼. 책에는 이용도끼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네모 안에는. 자, 이용도끼 뭐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답은 2번이네요. 자, 관공서 동행. 자, 관공서 가서, 동사무소나 관공서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 찍고 이런 건 다 뭐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자, 청소하는 거 뭐예요, 선생님? 주부가 집에서 하는 청소. 자, 뭘까요, 선생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자, 편지대필, 뭘까요?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편지대필은 특징이 하나 있죠, 선생님? 자,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면서도 의사소통에 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편지대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선생님들이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정서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건 뭐다? 편지대필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용 도끼 2번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옷 입고 구강 관리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 들어가요, 선생님.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가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대죠. 학대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학대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유형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쉽게 지금 풀어나갔어요. 자, 노인의 학대 유형 중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것. 자, 자기방임이 꼭 싹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부러 자기방임을 냈어요. 왜냐면 다른 지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1번 볼게요. 용돈 주지 않는다. 자, 용돈 주지 않는다 뭘까요, 선생님? 돈 안 준다. 방임이죠. 낯선 장소에 갖다 버린다. 유기예요. 노인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약을 먹는 걸 거부한다. 자살하려고 한다. 다 뭐예요, 선생님? 자기방임. 답은 3번이네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4번. 종교활동을 방해한다. 자, 뭘까요? 종교활동 방해하는 건 정서적 학대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하나는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건 정서적 활동인데 종교활동에 들어가는 활동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활동을 할 때 활동비,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안 주지 않는 건 뭘까요, 선생님? 방임이에요. 이건 방임이에요. 방해하는 건 뭐다? 정서적인 거. 근데 종교에 필요한 활동비를 주지 않는 건 뭐다? 방임이에요. 자, 5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선생님? 신체적인 학대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또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신체적 학대 한번 볼게요.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여기서 할게요.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거는 자, 대상자가 집 밖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한다.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한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는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쓰는 수도, 난방, 가스 어떻게 한다? 다 단절시켜버린다. 단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끊어버린다. 그쵸? 끊어버린다. 자, 수도, 난방 다 끊어버린다. 자, 냉장고에 음료수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코드 어떻게 한다? 뽑아버린다. 단절시킨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또 먹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단절시켜버린다. 이런 게 우리가 머리를 잡고 발로 차고 때리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는 건 뭐다? 수도, 난방, 가스, 단절. 냉장고에 가까이 가는 코드 뽑아버리고 자, 치료약 못 먹게 하는 거 다 단절.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신체적인 학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의 특징적인 단어는 뭐다? 단절. 그렇죠? 끊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또 방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방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방임. 자, 우리가 방임으로 가면은, 자, 선생님 좀 전에, 자, 수도, 난방, 가스. 자, 신체적인 학대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도비, 난방비, 가스비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한 각종 세금이나, 자, 우리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스 각종 세금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아요. 돈 주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방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를 간병을 소홀히 하는 거. 간병 소홀히 하는 거 뭘까요? 방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안경을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안경도 제공하지 않아요. 안경, 지팡이 이런 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 방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방임에서 시험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는 단어들은 뭐냐면 제공하지 않는다.
소홀히 한다. 자, 제공하지 않다, 소홀히 한다, 방치한다.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 안 준다, 각종 세금 안 내준다, 간병 소홀히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안경이라는 거 제공하지 않는다. 다 뭐예요? 방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유기하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선생님 유기는 뒤에 한번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대상자가 자신의 요양견을 산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럴 때는 선생님 그냥 보지도 않고 뭐예요, 선생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은 2번.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통과. 자, 선생님 올라갈게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자, 11번에 보면, 자, 요양보호사 역할이 나오네요, 선생님. 자, 요양보호사 역할 볼게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런 단어들은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자, 만약에 여기서 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필요할 때 이걸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기관이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답은 뭘까요, 선생님? 정보 전달자예요. 요 앞에 뭐가 나왔을 때 선생님 더 이해하기 쉽나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의료인이나 시설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자예요. 대상자가 지금 심하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 공황장애 상태를 우리가 가족이나 의료인이나 시설장이 알려주는 거 다 뭐요? 정보 전달자예요. 자,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났을 때 우리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다? 정보 전달자다. 자, 그럼 1번에 숙련된 수발자. 자, 볼게요. 숙련된 수발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케어를 할 때 잘할 수 있겠죠. 자, 옹호자는 어떤 케이스예요, 선생님? 실제 문제가 나왔었죠. 학대받은 노인이, 자,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내가 가서 빨리 신고해줘요. 그건 뭐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편들어주는 거죠.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건 뭐다? 옹호자. 자, 관찰자는 대상자가 체온은 있는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심리적인 상태까지 잘 봐주는 게 뭐예요? 관찰자예요. 만약 이분이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걸 알려주는 건 또 뭐예요? 정보 전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체온, 맥박, 호흡 다 관찰하고 이런 거 심리적인 상태까지 관찰하는 건 다 뭐다? 관찰자예요. 자, 동기유발자, 동기부여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자, 대상자가 옷을 잘 입었을 때 아우 어르신 옷 너무 잘 입었어요 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격려하고 지지한다. 이런 단어들은 다 뭐다? 동기유발자예요.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12번 문제. 자,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김장김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서비스 내용이 아님을 거절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멋지죠, 선생님. 김장김치는 뭐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정말 멋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선생님? 자기개발, 인권을 옹호를 하려는 거, 협력하려는 태도, 자,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볼 것도 없어서 그냥 통과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맞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사소한 우리가 다툼 시 끝까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한다? 아, 그럼 요양보호사를 끝까지 못해요, 선생님. 본인 의견 주장하면.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아니죠, 선생님. 대상자나 보호자의 결정도 들어야 되고, 또 이런 걸 다 같이 종합해서 해야 되겠죠. 자, 3번. 대상자의 가족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아니죠. 대상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답 바로 나오네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우리는 누구에게만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자, 5번. 응급처치를 할 수 없을 경우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환자가 진짜 어떻게 해요? 사망할 수도 있죠, 선생님. 자, 그래서 답은 응급처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13번 통과할게요. 자, 14번.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죠, 선생님. 그리고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잘 맞추는 것 중에 하나고,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잠깐 실수할 때죠. 자, 선생님 볼게요. 우리가 언어적 성희롱. 자,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다. 뭘까요, 선생님? 육체적인 희롱이죠. 자, 성적 농담을 자주 한다. 아, 말로 자주 하네요.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성적 농담 자주 하거나, 그 다음에, 성적인 거를 비유해서, 얼굴에다 비유한다든가, 자,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비유한다든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한다든가, 이건 다 뭐예요, 선생님?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야한 동영상 보여준다, 시각적 성희롱이죠. 자, 그 다음에 바지를 벗으면 특정 부위 노출하는 것도 보다 노출하는 거니까 시각적이죠. 자, 신체 부위 만지고 도망간다. 선생님 뭘까요? 육체적 성희롱.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은 2번이네요. 성적 농담을 자주 한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자,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돼요. 대소변을 서서 보는 행동을 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여러 번 나왔었어요.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선생님 우리가 보시면은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자, 치매의 증상이 악화되어 대소변을 서서 보는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치매도 증상이 초기 있고 중기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치매인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는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은 3번이죠. 자, 도저히 서비스 할 수 없다 통보한다. 자,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가족들이 돌볼 걸 요구한다. 식사량을 줄인다.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죠. 식사량 줄이는 거. 자, 그래서 3번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되는 걸 어떻게 한다? 기록하고 수용한다. 자, 어떻게 돼요? 치매, 말기나 증상이 악화되면 이런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선생님. 실제로 문제를 풀면. 근데 지문이 워낙 쉽게 나와서 답은 금방 고를 수가 있었어요. 자, 16번 볼게요, 선생님. 자, 16번 갑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1번, 겨울만 되면 폐렴 예방 접종을 한다. 자, 겨울만 되면 폐렴 예방 접종하면 65세 이상 한 번 맞아야 되는데, 겨울만 되면 폐렴 예방 접종하면 안 되겠죠? 자, 겨울 되면 우리가 10내지 12월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자, 감기 증상이 있으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나요? 아니면 감기 증상이 있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분비물 접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닦는다. 물과 비누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족끼리만 식사한다.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패류에 감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업무 중단. 그 다음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2,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2, 3일 동안 쉬었다가 또 우리가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되나? 2, 3일 동안은 우리가 조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5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그렇죠. 배설물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천식 대상자 위급 상황에 도움이 되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 순서예요. 천식인 대상자에게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를 투입하는 게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도 선생님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려웠어요 라고,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자, 기관지 확장제 순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선생님. 자, 뚜껑을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뚜껑 열어서 어떻게, 입에다 물어야 되겠죠? 입에, 이 뚜껑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열었으면 열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물어야 되겠죠? 입으로 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자, 흡인기에서 눌러야지만, 우리가 약이 나와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뭔다? 흡인기를 누른다. 그쵸? 그러면, 가, 다,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가, 다, 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우리가 누르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천천히 한 3초 내지 5초간 훅 하고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이 퍼지는 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10초간 약이 다 퍼질 수 있게 숨을 참은 다음에 내쉰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를 고르는 요령은 아주 간단하죠. 열고 나서 뚜껑 열고 나서 어떻게 열고 나서 어떻게 입으로 물고요. 분사기를 누른 다음에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뭐다? 가다, 라, 그 다음에 뭘까요, 선생님? 나, 마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선생님. 자,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으로 맞는 거 하고 나왔어요.
자,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자, 감각기계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냐면 우리가 시각, 촉각, 우리가 청각 이런 걸 다 우리는 감각기계라고 해요. 자, 이게 특성으로 맞는 거. 자, 나이가 들면 눈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의 양도 줄어요. 눈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하면서 약을 계속 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외이도의 건조증이 어떻게 한다? 증가하죠. 자, 바깥쪽에 귀 있는 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난다든가 건조해지죠. 자, 그럼 3번 고막이 얇아지고, 자, 고막도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두꺼워져요, 선생님.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도 떨어져요. 얇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두꺼워지면서 음의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눈부심이 어떻게 해요? 아우, 눈부셔. 눈부심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이것도 또 증가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주는 이유 중에 눈이 부셔서 넘어질 수, 낙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답은 5번이네요. 세계의 식별 능력이 떨어진다. 자, 그렇죠. 수정체의 무슨 현상? 황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의 식별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 구별하지 못하는 색깔은 뭐다? 선생님, 우리가 무지개 색깔에서 빨주노초 버리고 뭐만 기억해야 된다? 파, 남, 보라색만 뭐다? 수정체의 황화 현상. 색깔 구별을 못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 앞에 거 버리고 뒤에 게만 기억하자. 파, 남, 보만 기억하자. 이거는 수정체의 황화 현상에 우리가 식별력이 떨어지는 색깔 중에 하나이다. 자, 선생님 우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업무 중 자등 기침과 인후통 증상으로 독감이 의심될 때. 자, 독감이 의심돼요. 우선적으로 대처의 방법은. 자, 독감이 의심이 되면 선생님 볼 것도 없죠. 여기 나온 내용이 다 맞는 것도 많아요. 물 마시죠. 해열진통 복용하죠. 자,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하죠. 맞는데,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나? 업무 중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업무를 신속하게 어떻게 한다? 중단한다. 이게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자, 혈압을 낮추는 거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 우리가 칼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아주 효과가 탁월하죠. 자, 우리가 칼륨은 뭘 한다? 우리가 짠 나트륨, 짠 기를 밖으로 빼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네요. 고구마 말고 뭐가 있나요? 바나나, 오렌지, 땅콩, 우유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나나, 그 다음에 고구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21번 볼게요. 자,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상이죠, 선생님.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하면 이게 증상이에요. 이 병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 이건 뭐다? 폐결핵이네요, 선생님. 자, 그럼 폐결핵은 어떤 거냐? 이 중에 찾아내는 거죠. 자, 1번 꽃가루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건 뭐다? 꽃가루 알레르기 뭐다? 천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환절기 이상 폐렴 예방 접종한다. 이거는 우리가 폐결핵하고는 상관이 없죠. 폐렴은 폐렴일 때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초기에는 대부분 뭐다? 증상이 없다. 자, 내가 이게 무슨 증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폐렴인데도 우리가 폐결핵인데도 모를 때가 있듯이 우리가 폐결핵인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대부분 무증상이다.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숨을 쉴 때 쌕쌕거린다. 선생님 다 아시죠? 쌕쌕거리는 건 뭐다? 천식. 자, 그 다음에 5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이런 문제가 어렵죠, 지문이.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건 어디에 나오나요? 만성기관지염이죠. 자, 만성기관지염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맵고 짠 음식을 먹을 때 기도에 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뭐다? 만성기관지염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이다. 선생님, 여기다 우리가 폐결핵인 대상자 좀 더 플러스 하려면 뭐가 있나요? 자, 우리가 폐결핵인 대상자는 자, 2주 동안 뭐다? 기침이나, 우리가 점액성 농 같은 거, 그 다음에 혈뇨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렴하고 구분을 할 때 우리가 2주라는 단어가 나온 뭐다? 우리가 폐결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22번. 자, 음식물이나 이물질의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 선생님,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요, 폐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뭘 잡아내야 되나요? 폐렴하고 잡아내면 돼요. 폐에 염증.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긴다. 자, 우리가 수업할 때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우리가 식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선생님. 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면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 내에 뭐가 폐에 이물질, 음식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뭔다? 폐에 염증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폐렴이라고 한다. 자, 폐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생님? 밥 먹을 때. 자,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폐염증이 생기는 거 흡인성 폐렴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신부전 예방 방법으로 올바른 내용이에요. 자, 신부전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파트면서 또 잘 틀리기도 하죠. 자, 신부전 예방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비슷하게. 자, 신부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신부전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밖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해요.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전인 대상자가 자,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데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면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선생님. 자,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하면 정말 숨이 호흡곤란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숨이 헐떡헐떡거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 빠르게 걷기 운동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혈액이 충분히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데 밤에 자, 겉절이에다가 밥 실컷 말아서 먹고 밤새 물 먹었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설하지 못하니까 물을 잔뜩 먹을 거 아니에요. 밤새 물을 먹었어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나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온몸으로 다 퍼져버리겠죠. 그렇죠? 물이.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부종이 생기죠.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붓죠. 그래서 신부전일 때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일단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저염식이 해야 된다. 자, 짠 음식 먹지 마라. 저염식이. 그 다음에, 자, 수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한다? 제한해야 되겠죠. 수분 섭취 제한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면 퉁퉁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체중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었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음식을 어떻게 해라? 소량씩 먹어라.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소량씩 조금씩 먹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부전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 정도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요. 자,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자, 골다공증 대상자죠. 골다공증이 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겠죠, 선생님. 정확한 골다공증의 정의는 뭐냐면 뼈의 중량이 감소하는 걸 우리는 골다공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우리가 질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그런데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루에 커피 5잔 먹으면 자, 고카페인 먹으면 골다공증 어떻게 해요?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선생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선생님. 카페인은 뭐다? 뼈에 구멍을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비타민C를 3000mg 이상 권장한다. 자, 골다공증 대상자는 뭐가 모자라서 생기는 건가요? 칼슘. 자, 칼슘은 어떤 거랑 먹어야지 선생님 우리가 점프할 수 있나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나요? 비타민 D. 그래서 우리는 C는 아니다. 뭐다?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비타민 D는 80%가 어디서? 햇볕에서 우리가 생성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죠. 자, 햇볕을 많이 봐야 80% 이상 받아야 자외선 차단제 계속 발라주면 안 되겠죠. 자, 4번. 체중을 줄여 몸 상태를 가볍게 한다. 자,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자, 젊은 날에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한 경우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체중을 어떻게 한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살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어떻게 해라? 유지해라. 그래서 몸 상태 체중 줄이는 거 안 되죠.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호르몬 치료 하시면 돼요. 골다공증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녹내장이 나오네요, 선생님. 25번에 녹내장. 자, 녹내장의 증상으로 올바른 것은 자, 녹내장의 증상으로 올바른 거 나왔네요. 녹내장. 자, 녹내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녹내장은 선생님들이 보시지만 녹내장은 딱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통증이 있다 없다 통증이 있다라고 기억하죠. 자, 선생님 우리가 우리 눈에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시신경이 가장 많은 데가 눈이에요. 자, 눈은 자, 안압이 올라갈 때 이 시신경들이 다 파괴가 돼요. 시신경이 파괴돼요. 안압이 올라가면 자, 시신경이 파괴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시야가 좁아지겠죠. 좁은 시야가 생기겠죠. 자, 보는 눈이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나요, 선생님? 안압.
아까 나왔죠. 안압이 올라가면서 뭐가 생기나요? 통증이 생기겠죠. 통증이 오면서 뭐가 생기나요? 실명이 와요. 그래서 녹내장이 위험한 건 실명 때문에 그래요. 실명. 자,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녹내장은 뭐다? 우리가 안압이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통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실명이 된다. 시야가 어떻게 한다? 좁아진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보다 머리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밑으로 가는 행위. 자, 혈액이 밑으로 가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책 본다 등 이런 행동을 하면 안압을 더 올라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가끔 백내장이 나오죠. 백내장은 선생님 아까 우리가 녹내장에서 좁은 시야 이렇게 나왔어요. 좁은 시야.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저보다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자, 백내장일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백내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혼탁한 수정체. 그쵸? 그 다음에 녹내장은 어디에 뿌옇게 되는 거예요? 각막이. 그래서 가끔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자, 백내장은 어디? 수정체. 녹내장은 어디? 각막.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수하고 녹각을 외우면 돼요. 자, 백수하고 녹각이에요, 선생님. 자, 그러면 백내장은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백내장의 증상은 선생님 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백내장이에요. 자, 비읍으로 시작한다? 찾아볼까요? 자,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좁은 시야는 아까 녹내장에서 나왔어요. 밑에 비읍은 어떻게 한다? 얘는 왕따예요. 그래서 얘는 밑에 얘는 기억하지 마세요. 얘는 어차피 녹내장이야. 자, 우리가 어떤 것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안압이 상승한다. 녹내장이네. 답은 1번이네요. 자, 동공에 백색 비읍 있네요. 이건 뭘까요? 백내장이네요, 선생님. 자, 통증이 없다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는데 통증이 없는 거는 백내장. 자, 불빛 주위에 무지개 불빛에 비읍 있네요. 자, 보나마나 뭐다? 백내장. 자, 밝은 불빛에 비읍이 있네요. 뭘까요, 선생님? 백내장. 그냥, 이렇게 비읍이 있는 거 선생님이 골라내면 다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얘만 어떻게 한다? 왕따니까 밑에 비읍은 신경 쓰지 말아라. 자,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26번으로 갑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징. 자,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호르몬을 관장하는 곳을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해요. 우리 몸의 호르몬. 자, 그래서 내분비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 볼게요. 내분비계. 자,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에스트로겐의 증가. 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감소하죠, 선생님? 그 다음에 내하수체가 줄어든다. 자, 내하수체가 줄어든다. 자, 내하수체는 우리 뇌 쪽에 뇌간에 유치하는 것으로, 자, 땅콩, 우리가 완두콩만 한 걸 우리가 내하수체라 그래요. 근데 이 내하수체가 모든 호르몬에 관여를 하는데 얘는 줄거나 어떻게 한다? 늘어나지 않는다. 뭐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하수체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 내하수체는 뭐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유일하게 변화가 없는 애가 뭐예요? 내하수체예요. 내하수체는 뭐다? 변화가 없다. 자, 우리가 기초대사율 어떻게 해요? 증가하나요? 감소하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죠. 자, 우리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어떻게 해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분비하지 못하고 뭐 당뇨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되면 자, 공복 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당은 어떻게 해요? 증가해요. 자, 나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새벽에 체크해보니까 왜 이렇게 높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문제로 우리가 공복 시 혈당을 어떻게 한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한다. 나머지는 뭐다? 다시 한번 보면 에스트로겐은 감소하고 내하수체는 변함이 없고 기초 대사율은 떨어지고 공복 시 혈당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27번 볼게요. 방문 요양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약으로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 뭐 잘 맞추시니까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래도 또 실수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27번 방문 편의점에서 우리가 구입 가능한 약 뭘까요, 선생님? 감기약이네요. 자,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해열 진통제. 자, 그 다음에 파스. 그 다음에 소화제. 그쵸. 이런 거는 우리가 24시, 뭐 25시나 편의점 이런 데서 할 수 있죠. 감기약도 판피린 이런 거 가면 비치에 있더라고요, 선생님. 자, 급할 때는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올려보겠습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요법으로 바른 거예요. 당뇨병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자,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한다. 당뇨인 대상자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면 큰일 나죠, 선생님. 최소한 5번,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우리가 밥을 안 먹을 때, 공복 시에 운동을 할 때는 혈당이 확 떨어겠죠. 먹은 게 없은 데다 우리가 혈당이 딱 떨어질 때는 뭐에 대비해야 되나? 고혈당이 아니라 뭐에 대비해야 된다?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된다. 자, 혈당이 300ml/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한다. 답은 3번이네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 똑같은 질문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혈당이 300ml/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 혈당 조절한 후 한다. 자,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 복용 안 된다. 자, 구강 복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자, 유장관에서 다 파괴돼 버려요, 선생님. 구강 되지 않아요. 자, 양말 신지 않은지 돌아다닌다. 당뇨 환자들은 발 관리 엄청 잘해야 된다. 양말 신어야 되고 일자로 자르지 말아야 되고 차가운 거나 더운 곳에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당뇨인 대상자들은 어떻게 한다?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양발 신어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시려면 선생님.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요양보호 기록이 나왔네요. 답은 뭐 딱 스님들이 보시면 답을 딱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기록의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자, 뭐냐면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다. 자, 2번 대상자의 현재상을 자세히 길게 길게 틀렸네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쵸? 써야 되겠죠. 내가 느끼는 주관적 사실 아니죠. 다 시험 문제는 다 뭐예요? 객관적 사실이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 자, 대상자의 기록은 동료 요양보호사 의견을 듣고 기록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의견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자, 5번. 중요한 내용은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빠뜨린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꼭 써야 될 거는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9번에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뇌졸중 한번 들어오네요. 겨울철 뇌졸중 환자 볼게요, 선생님. 자,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바른 거예요. 자, 실내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기를 권한다. 자,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해야 되겠죠, 선생님. 실내 운동보다는 밖으로. 밖 때문에 틀렸네요. 실내에서 하셔야 되겠죠. 자, 심한 두통 시 약을 먹고 이겨낸다. 자, 심한 두통 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빨리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천둥치는 두통. 너무나 아프고 쾅쾅거리는 두통은 뭐다? 뇌졸중의 우리가 전구 증상일 수 있다. 그럴 때 빨리 응급실을 찾아와야 된다. 자, 약을 먹고 이겨내면 우리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자, 얼른 병원에 와야 된다. 자, 틀렸고. 새벽에 1시간 이상 매일 걷게 한다. 자, 새벽에 틀렸죠. 1시간 이상 큰일 납니다. 자, 4번 외출 시 영하 날씨에만 내복을 입혀드린다. 선생님, 영하 날씨에만 내복 입혀드리면 안 되겠죠. 항상 겨울철에는 입혀드려야 되겠죠. 자, 답은 5번.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 답은 5번이네요.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 자,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예요, 선생님. 자, 볼게요. 자, 노인의 약물 복용 나오네요. 31번. 자, 노인의 약물 복용 볼게요. 자,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 하고 나오네요. 자, 노인은 자, 보시면 자, 칠판을 정리하고 갈게요. 자,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아, 답이 벌써 1번에 딱하니 나오네요, 선생님. 자, 약의 용량을 잊었을 때 2배로 복용하지 않는다. 그쵸? 않는다. 시럽도 변질되면 알약으로 복용한다? 자, 아니죠. 우리가 시럽은 시럽대로 복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꺼낸 시럽을 다시 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용기간이 긴 거. 긴 거 냉장 보관한다? 아니죠. 사용기간이 짧은 거. 예를 들면 어떤 거나요, 선생님? 항생제. 우리가 인슐린 같은 거, 이런 거는 냉장 보관하죠. 자, 안약, 기약은 차가운 곳에 보관한다? 아니죠. 우리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은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자, 우리가 알약은 어디에 보관한다? 건조한 곳에. 그쵸? 시럽은 어디에 보관한다? 서늘한 곳에. 자, 그 다음에 안약이나 귀약은 안방 같은 데 해도 돼요, 선생님. 귀약은 어디에 보관한다? 상온에 그늘진 곳. 이게 어디였으면 안방이나 이런 데 보관해도 되는 상온에 그늘진 곳. 자, 치매 대상자의 약은 어떻게 한다? 잠금장치.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잠금장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 해놓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이 있고 차강 보관해야 되는 약이 뒤에 나와요, 책에. 자,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은 여기 나왔어요, 선생님. 사용기간이 짧은 거.
짧은 항생제나 인슐린, 그렇죠? 차강 보관해야 된다. 빛이 들어오면 약의 성분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어요. 이걸 차강 보관해야 되는 약이 있어요. 자, 차강 보관해야 되는 약은 뭐가 있다? 니트로글리세린, 이뇨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차강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요. 자, 글씨가 선생님 밑에 막 들어서 잘 안 쓰여졌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 자, 32번 갈게요. 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증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예요. 자, 보시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럼 혈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임종이 가까우면 자, 혈압은 떨어지겠죠. 맥박도 떨어지겠죠. 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자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잘 안 하죠. 자, 소변량 무조건 감소하겠죠. 자, 손발이 따뜻해지나요? 손발은 차가워진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종 가까울 때. 그럼 임종 직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가끔씩 나오는 거. 임종 직후에는 우리가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의 시트를 어디까지 덮어준다. 우리가 어디까지 덮어주나요, 선생님? 어깨까지.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우리가 보통은 TV에 보면 얼굴까지 다 덮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덮어줘야 된다? 어깨까지. 그 다음에 튜브는 우리가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빼게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 갈게요. 자, 그 다음에 33번. 치매 말기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치매 말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치매 말기. 자, 우리가 치매는 중기, 우리가 초기, 말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33번 같은 게. 왜냐면 치매 말기의 의사소통 방법, 치매 말기의 의사소통의 문제 뭐 할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오른 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다 선생님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치매 말기의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치매 말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한번 볼게요. 자, 1번. 사용하는 어휘 수가 점차 줄어든다. 자, 틀렸네요. 치매 말기가 되면 사용하는 어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언제예요? 초기죠, 초기. 자, 말기가 되면 띄엄띄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자,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초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예요.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4번. 높은 톤으로 분명하게 말한다. 아니요. 적절한 톤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답은 5번이네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매 말기가 되면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자, 무언증, 앵무새. 그쵸?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듣고 있다고 가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치매 말기가 되면 사용하는 어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눈에 띄게. 그 다음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무언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해요.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대상자가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걸 듣고 있다고 내가 가정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방 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치매 말기의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항상.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자, 이런 거는 그냥 입처럼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어떻게 한다? 효력이 발생하죠. 자, 등록 후에는 내 마음이 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나 마음 바뀌어서 아니에요. 저 안 쓸래요. 있던 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번.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자, 내가 연명의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항암제 투여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하지 않는다. 투여하지 말아라. 투여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등록기간에 등록되면 어떻게 한다? 자동 연동되지 않는다. 연동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말기암 환자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니죠. 말기암 환자나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되겠죠.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35번 갈게요. 자, 요양보호사가 장교형 급여 기록지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
자, 이거는 금방 선생님 잘 아시니까 답은 바로 갈게요. 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답은 서비스의 급여니까. 선생님 급여죠. 급여니까 내가 서비스를 몇 시에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 걸 체크하는 게 급여 기록지죠.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쓸 수 있는 급여, 우리가 기록지가 4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섭취. 우리가 섭취를 잘 했나 못했나 보는 우리가 뭐죠, 선생님? 상태 기록지. 어르신이 식사는 하셨는지, 취약은 했는지, 변은 보셨는지, 이걸 상태 기록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장기 요양. 자, 지금 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사고 기록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수인계서. 우리가 그만두고 인계할 때, 사고 났을 때 사고하는 거, 인계서. 이런 건 다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록지예요. 그래서 상태, 장기 요양급여 기록지, 사고 기록지, 인수인계서. 가끔 어떤 게 나오나요? 상태 기록자가 시험 문제에 나오죠. 대상자의 뭘 보는 거예요? 선생님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배설은 했는지, 투약은 했는지를 보는 걸 뭐라 그런다? 상태 기록지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기 35 문항을 아주 쉽게 쉬운 내용으로만 해서 정리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따 잠시 이제 실기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